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네요. 뭐 자고 일어나면 금방 아침인 것 같습니다. 금방 아침인 것 같고 하여튼 음, 시간만 이게 빨리 흘러가니까 나이만 먹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후회하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음? 후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활기차게 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먹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 맛있는 반찬만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뭐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반찬이 맛없다고 식사를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찬이 맛없다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반찬이 더 맛없게 되었는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맛있는 반찬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맛없는 반찬도 있고 아예 먹기조차 힘든 반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찬이 됐든 간에 일단 먹어봐야지 먹을 만한 반찬인지 먹기 힘든 반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반찬은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먹을 만하게 되고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자꾸 달아나고 도망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자꾸 맛보고 부닥치다 보면 나중에는 해낼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맛없어 보이는 반찬이 또 하나 내 앞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반찬을 맛도 보지 않고 버리지 말고 일단 맛본 다음에 버릴지 말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의미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뉴스들이 또 있네요. 지금 늘어나는 HBM의 수요, 늘어나는 HBM 수요, TC 본더 이원화되는 이제 이원화되겠죠. 이원화되는 우리 또 가속화시키고 있는 하이닉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전날에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이제 HBM 생산 능력 확대의 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필수 제조 장비죠. TC 본더 이게 열 압착 장비인데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력 장비 공급사인데 한미반도체 여기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급사 하나세미텍을 통해서 공급망 다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HBM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세미텍하고 열대 안팎의 HBM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추리이자 HBM 5세대인 HBM3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했는데 한미 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한미 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그런 기색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벤더 이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급 계약 공시 관련해 가지고 이완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에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을 상대로 제기해서 TC본도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두 회사 간의 갈등 상황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TC본드는 AI용 반도체용의 그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더라고요.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올리는 방식인데 그렇게 만드는 건데 D램의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드가 쓰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동안에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오던 이 고객 서비스의 그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에 인천에 위치한
한미 반도체 본사를 찾아가지고 두 회사 간의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 세계 HBM 시장 1위인 하이닉스가 늘어나는 HBM 수요에 적기 대응하려면 이 관련 장비 공급사에 이원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생태계에서 공급망을 다변하는 것은 가격 인상과 이 공급 제한 등 각종 리스크를 덜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으로부터 HBM을 받으려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급하고 다변화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니까 그 회사 간의 이견 발생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HBM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TC본도 수요 역시 커지고 있어서 벤더 이완화는 필수일 거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특정 업체를 배제한다거나 택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업체랑 파트너십을 유지한 채 새로운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봐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도 장비 공동기업을 나섰는데 2017년 처음으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규 그 TC본도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는 24일에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TC본도 장비 공급과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이 되네요.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에 속도를 냅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에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핵심 고객사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죠. 현재 마이크론은 HBM3 12단 TC본도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아요. 올해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도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으로는 한미반도체는 당초 이달 22일에 예정됐던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 대상의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IR 이를 행사를 통해서 올해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5월 중순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분기 경영 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와의 상황에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좀 느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회사 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조율해서 협의하겠죠. 삼성이 또 AI 기능을 대거 지원하는 차기 스마트폰 OS를 올 하반기에 출시를 합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기능 차별에 주력하면서 AI 시장 영토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은 올해 3, 4분기 중에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 UI 8.0이죠. 8.0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 같네요. 원 UI 7.0이 이달 배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후속 버전이 공개되는데 오는 7월에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공개될 폴더블 폰 Z 폴드 7, Z 플립 7을 시작으로 S25 시리즈 등의 탑재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원 UI 8.0 기능은 사용자 경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네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전은 페어링 방식을 개편해서 스마트폰과 연결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이 갤럭시 기기 간의 파일 전송 시스템인 퀵쉐어는 특정 설정 없이 이 새로 추가된 수신 탭을 누르면 더 30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네요. 이 밖에 갤러리 메뉴 원형의 UI하고 새 배경화면, 색상 추가 등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예상이 됩니다. 또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는 나우 브리핑 기능이 원 UI 8.0 출시와 함께 갤럭시 Z 폴드 6랑 Z 플립 6 전작에도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 현재 나우 브리프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만 덕점 제공되네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오류 등으로 정식 출시가 지연됐던 원 UI 7.0 배포도 국내에서 제기했고 사용자의 실시간 활동을 잠금 화면에서 한눈에 보여주는 그 나우 바를 포함해서 움직이는 GIF 생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AI 셀렉트 그리고 AI 기반의 텍스트 작성을 돕는 글쓰기 어시스트 그리고 AI 영상 편집 오디오 지우기 등 이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S24 시리즈하고 Z 폴드 6, 플립 6,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등 이 구형 모델에 이어서
내달에 갤럭시 A 시리즈 등 보급형 라인업에도 순차적으로 원 UI 7.0 업데이트에 나설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만 노출했네요. 핵심 기능인 그 기능이죠. 시리의 개인화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기존의 AI 서비스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한 데다가 낮은 AI 성능으로 이용자의 명령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AI 허위와 가정광고 의혹 등으로 미국 등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표시 광고에 그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은 AI 주도권 선점 차원에서 한 발 빠르게 OS 개편에 나서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둘러싸서 제조사 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렇게 현재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업데이트 자꾸 해주면 좋죠. 오래된 폰도 좀 새 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